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이제는 아프리카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 바라고 저희 내용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심각한 상황에 빠져버린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겠는데요. 이 그림 하나 보여드렸죠. 이 그림이 아프리카 지도예요. 아프리카 지도 중에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 사하라 사막입니다. 이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위쪽 지역은 지금 완전히 거의 점령이 당한 상태이고 밑에 지역은 거의 점령이 당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그 이유까지도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TV를 통해서 최근 심각한 상황을 토로하고 있었죠. 이번 질병이 남아공에 도달해서 국가적인 재난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유럽을 거쳐서 아프리카 최남단인 남아공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남아공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영국이 이전에 점령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유학도 사람들이 많이 가고 영국과 인적 교류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요. 거기가 금과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백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남아공으로 침투했다. 그러면 남쪽부터 시작해서 사하라 사막 위쪽까지 점령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 나비 효과가 우려가 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 16일 날 사이언스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시간 집계 중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망, 이거 잘 아시죠? 이 데이터망을 인용해서 현대 아프리카 지역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해서 북부 지역은 완전히 점령된 상황이고, 이 남부 지역, 이남 지역 40여 개 국가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곳은 청정 지역에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밑에 지역이 청정 지역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구 수명이 별로 높지 않아요. 60세 이상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의 청정 지역에 가까웠던 상황이죠. 이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남쪽에 있던 하단에 있던 남아공에서 감염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죠. 그동안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국제보건기구가 긴장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들이 빈곤국이에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빈약하죠.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심각한 질병이 확산이 될 때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에는 HIV와 결핵 전파 사례처럼 수많은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려워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어디를 통해서? 남아공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북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거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망에 의하면 남아공에서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날은 지난달 27일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61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남아공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남아공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전역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 지난주에 루안다, 적도기니, 나마비아에서도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고 현재 23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관계자들은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지금 이미 뿌리를 내려버렸고 오래지 않아 폭탄이 터진 것처럼 퍼져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빈곤국이 많은 아프리카는 치명적인 감염증이 확산이 될 경우에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이미 피해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특히 HIV, 말하자면 HIV나 다른 모든 질병에 대해서 너무 이런 피해에 익숙해졌던 이 아프리카인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면 아까와 같은 것 얘기 드렸죠. 진단 시스템 그리고 진단 장비가 부족해서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코로나 감염증을 진단할 수 있는 국가는 겨우 40여 개국에 불과합니다. 아프리카 연합 소속 국가가 53개인 점을 감안하면 벌써 13개국 정도가 진단 시스템이 없다고 보면 되죠. 만약 진단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장비가 부족해서 바이러스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부 여행자나 여행 경력이 있는 일부 계층들 뿐이죠. 남아공을 제외하면 주민 대상의 진단이 가능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지 명확히 밝혀낼 수 없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콩고 대학의 공중보건 전문가인 프란신 은투미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감염자들이 방역망을 피해 나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아시아, 유럽 등 다른 나라들처럼 주민 대상의 검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의 속성으로 보아서 일단 전염이 되면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아프리카의 전파가 느려졌을까요? 이것은 인구 비율 때문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면 그동안 과학자들은 사하라 이남 지역의 바이러스가 전파가 느렸던 이유를 젊은 층 인구 비율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에 거주하고 있는 이는 이 평균 연령이 61세 이상 인구 비율이 고작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중국은 지금 12%가 되죠. 그러면 중국과 비교해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령층의 치명적인 이번 바이러스의 속성상 아프리카로 퍼져가 나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아프리카를 방어했던 이런 강점도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팬데믹에 대비가 안 되어 있던 아프리카가 지금 긴장이 감돌고 있죠. 사이언스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긴급히 필요한 의료 데이터나 장비 등이 필요하다며 각국 보건당국의 협력을 촉구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프리카가 위험에 빠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남아공 때문입니다. 남아공이 유럽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또 남아공이에요. 그 주위의 나라들이 너무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남아공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남아공이 남부 아프리카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남아공을 통해서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를 갖게 되고, 벌써 적도기니 이러한 나라들이 르완다 이러한 나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 하나, 아프리카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면 아프리카 남반구에 있던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나라와 날씨가 정반대죠. 지금 그쪽은 가을로 넘어가고 지금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가는 시기입니다. 그쪽에서 잠복해 있다가 나중에 우리나라에게 또 영향을 미쳐줄 수 있다. 그리고 유럽에 영향이 가서 다시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올 수 있다 라서 이게 풍토병으로 변하게 되지 않을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